홈팀 포르투갈은 세터의 빠른 볼 배급을 중심으로 중앙과 측면을 동시에 활용하는 전개를 구사한다. 라이트 포지션은 파워풀한 스파이크로 득점 루트를 열어주고, 미들블로커는 속공과 블로킹 타이밍에서 안정감을 제공한다. 아웃사이드 히터는 리시브 라인의 중심축을 잡아주면서도 측면, 돌파와 후위 공격으로 공격 다변화를 이끈다. 리베로는 디그와 세컨드볼 처리 능력이 안정적이어서 긴 랠리에서도 흐름이 끊기지 않는다. 특히 세트 후반으로 갈수록 블로킹과 리시브가 유기적으로 맞물려 상대 공격을 효율적으로 봉쇄한다. 결국 포르투갈은 공격과 수비의 밸런스가 잘 맞춰진 팀으로 흐름 반전 허용 가능성이 낮다. 원정팀 콜롬비아는 아웃사이드 히터 중심의 단조로운 공격 루트에 크게 의존한다. 세터의 볼 배급이 일정치 않아 라이트 포지션과 중앙 속공의 활용도가 떨어지며 전술 완성도가 낮다. 미들블로커는 높이와 블로킹 집중력이 부족해 상대의 빠른 템포 공격에 취약하다. 리시브 라인은 흔들림이 잦아 세트 후반으로 갈수록 공격 전개가 끊기고 실책이 누적된다. 리베로 역시 커버 범위가 좁아진 랠리에서는 디그 이후 전환이 매끄럽게 이어지지 않는다. 결국 콜롬비아는 후반 체력 저하와 전술 응집력 부족으로 인해 상대의 압박을 버티기 어렵다. 포르투갈은 세터를 중심으로 한 빠른 템포 배분과 라이트 포지션의 공격, 미들블로커의 블로킹 안정감, 아웃사이드 히터의 리시브까지 모두 완성형 구조를 보여준다. 콜롬비아는 공격 루트의 단조로움과 리시브 불안, 블로킹 약점이 겹치며 세트가 길어질수록 무너질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이 경기는 포르투갈이 초반부터 주도권을 잡고 후반까지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가며 승리를 확정할 가능성이 높다. 홈팀 카타르는 라이트 포지션의 강타를 중심으로 득점을 노리며 초반 분위기를 잡으려 한다. 레프트는 오픈 공격과 측면 돌파로 변화를 시도하지만 리시브 흔들림이 반복되면 세터와의 연결이 불안정하다. 미들블로커는 속공과 블로킹에서 간헐적으로 존재감을 드러내지만 전개가 매끄럽지 않아 공격 루트가 쉽게 읽힌다. 세터는 볼 배분에서 기복이 크고 리시브 안정성에 크게 좌우되어 템포가 끊기는 경우가 많다. 후위 수비 라인은 커버, 범위가 좁아진 랠리 상황에서 체력 저하가 빨리 드러나며 세트 후반 집중력 저하가 심각하다. 결국 카타르는 초반 화력은 있지만 전술 응집력과 수비 커버가 부족해 세트가 길어질수록 한계를 드러낸다. 원정팀 루마니아는 라이트 공격수가 강력한 스파이크로 경기 흐름을 흔들며 사이드 전개에서 압박을 높인다. 레프트는 후위 공격과 측면 돌파를 병행해 다양한 득점 루트를 만들고 상대 블로킹 간격을 흔든다. 미들 블로커는 속공과 블로킹 타이밍을 정밀하게 맞추며 중앙 장악력을 높이고 수비 전환에서도 안정감을 제공한다. 세터는 볼 분배가 매끄럽고 빠르며 라이트 레프트 미들 블로커 모두에게 고른 기회를 주어 전술 완성도를 높인다. 후위 라인은 리시브와 디그 모드에서 안정적이고 긴 랠리에서도 끊김없는 집중력을 발휘한다. 그래서 루마니아는 공격과 수비가 고르게 맞물리며 세트가 길어질수록 더욱 단단한 경기 운영을 보여줄 수 있는 팀이다. 루마니아는 라이트와 레프트의 강타, 미들 블로커의 블로킹, 세터의 빠른 분배, 후위 라인의 안정까지 완벽히 맞물린다. 반면 카타르는 라이트와 레프트의 의존도가 높고 리시브 흔들림과 후반 체력 저하로 경기 흐름을 잃는다. 결국 이 경기는 전술 밸런스와 집중력에서 앞선 루마니아가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홈팀 불가리아는 레프트와 라이트 공격수들이 초반부터 강한 스파이크로 상대 블로킹을 흔들며 주도권을 잡는다. 세터는 중앙과 사이드를 동시에 가동하며 빠른 템포 배분으로 공격 루트를 다변화한다. 센터진은 블로킹 타이밍이 정확해 상대의 속공을 차단하고 전위에서 공격과 수비 모두의 축 역할을 한다. 후위 라인은 디그 집중력이 뛰어나 긴 랠리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공격 전환으로 이어간다. 강섭으로 리시브 라인을 압박하면 곧바로 블로킹 속공 연결로 점수를 쌓아가는 전개가 돋보인다. 결국 불가리아는 사이드, 중앙, 후위가 균형을 이루는 구조를 갖추고 있어 전체 흐름을 쉽게 잃지 않는다. 원정팀 칠레는 레프트 공격수를 중심으로 득점을 노리지만 리시브가 흔들릴 경우 세터와의 연결이 자주 끊긴다. 라이트는 순간적인 강타로 반전을 꾀하지만 결정력에서 불안정해 연속 득점으로 이어지지 못한다. 센터진은 블로킹 완성도가 낮아 상대 속공에 쉽게 당하며 수비 간격이 무너지는 장면이 잦다. 후위 수비는 커버 범위가 좁아진 랠리에서 체력 저하가 두드러지고 범실이 이어진다. 특히 세트 후반으로 갈수록 공격 루트가 단순해지며 전술 응집력이 떨어져 흐름 반전이 어렵다. 칠레는 순간적인 힘은 있지만 응집력 부족과 뒷심 부족으로 흐름을 유지하기 어렵다. 불가리아는 강서부와 블로킹을 결합해 경기 초반부터 상대를 압박하며 사이드와 중앙을 동시에 활용하는 전술적 다양성이 돋보인다.
후위 라인도 안정적인 커버로 긴 랠리에서 무너지지 않고 세트 후반에도 집중력이 유지된다. 반면 칠레는 리시브와 블로킹의 불안으로 인해 전술 응집력이 떨어지고 범실이 누적되며 빗심이 부족하다. 이 경기는 안정성과 집중력에서 한 수 위인 불가리아가 흔들림 없이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크다. 홈팀 캐나다는 라이트 포지션의 강타와 미들블로커의 높이를 활용한 속공이 동시에 살아나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 세터의 빠른 템포 배급은 중앙과 측면을 유연하게 연결하며 아웃사이드 히터가 리시브와 돌파에서 핵심 역할을 담당한다. 리베로는 디그와 커버 범위가 넓어진 랠리에서도 집중력을 유지하며 세컨드 볼 처리까지 안정적으로 이어간다. 특히 블로킹 라인이 일찍 올라서 상대의 공격 템포를 차단하는 데 능하고 세트 후반에도 수비 집중력이 흐트러지지 않는다. 그래서 캐나다는 초반부터 빠른 전환과 공격 다변화로 상대의 블로킹을 흔들며 주도권을 가져올 수 있는 팀이다. 원정팀 튀르키예는 세터의 템포 조율 능력을 바탕으로 중앙 속공과 라이트 포지션의 파워를 결합해 전개한다. 하지만 아웃사이드 히터의 리시브가 흔들리면 세터와 공격수 간의 싱크가 자주 어긋나며 전술 응집력이 약화된다. 미들블로커는 높이에서 장점이 있지만 랠리가 길어질 경우 타이밍이 늦어져 블로킹 성공률이 떨어진다. 리베로의 수비 커버 범위도 넓지만 순간적인 빠른 전환에서 흔들리는 장면이 자주 발생한다. 결국 튀르키예는 세트 후반으로 갈수록 리시브 불안과 블로킹 타이밍, 미스로 흐름이 끊기며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 캐나다는 세터의 빠른 템포 조율, 라이트의 파워 공격, 아웃사이드 히터의 안정된 리시브, 미들블로커의 블로킹까지 완성형 전술을 보여준다. 튀르키예는 중앙과 라이트 포지션이 강하지만 리시브 불안과 블로킹, 타이밍 문제로 후반 집중력이 무너진다. 따라서 이 경기는 캐나다가 초반부터 끝까지 흐름을 주도하며 승리를 확정할 가능성이 높다. 홈팀 미국은 세터의 빠른 볼 배분으로 중앙과 측면을 동시에 활용하며 공격의 리듬을 만든다. 라이트는 강력한 파워, 스파이크로 득점을 쌓고 레프트는 후위와 사이드 돌파를 병행해 전개를 다채롭게 한다. 미들블로커는 속공 타이밍과 블로킹에서 높은 완성도를 보여주며 중앙 장악을 통해 상대 전개를 차단한다. 후위 라인은 안정적인 리시브와 디그로 긴 랠리에서도 흐름을 잃지 않고 수비 전원이 빠르게 이어진다. 결국 미국은 포지션 간 유기적 연결이 매끄럽고 세트 후반에도 집중력이 흔들리지 않는 전형적인 강팀의 면모를 보인다. 원정팀 쿠바는 라이트의 폭발적인 강타로 초반 분위기를 끌어올리지만 공격 의존도가 높아 단조로운 패턴을 드러낸다. 레프트는 속공과 오픈 공격을 동시에 시도하지만 리시브 흔들림이 발생하면 효율이 급격히 떨어진다. 미들블로커는 블로킹에서 순간적으로 존재감을 드러내지만 속공 연결이 원활하지 않아 공격 루트가 제한된다. 세터는 분배에서 기복이 커 리시브 안정성에 크게 의존하며 전술 응집력이 쉽게 깨진다. 후위 수비 라인은 커버 범위가 좁고 세트 후반으로 갈수록 체력 저하로 집중력이 무너지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쿠바는 초반 화력은 강력하지만 긴 랠리와 후반 운영에서는 취약한 구조를 드러낸다. 미국은 세터의 매끄러운 분배와 미들 블로커의 중앙 장악, 라이트와 레프트의 고른 득점 루트가 결합된 안정적인 팀이다. 반면 쿠바는 라이트와 레프트 화력의 의존도가 높고 리시브 불안으로 세트 후반 흐름이 쉽게 무너진다. 결국 이 경기는 전술 밸런스와 경기 운영에서 앞서는 미국이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홈팀 폴란드는 라이트 포지션의 강타와 아웃사이드, 히터의 꾸준한 득점 루트가 중심이 된다. 미들블로커는 속공과 블로킹 집중력에서 강점을 보이며 중앙 장악을 통해 상대 전개를 차단한다. 세터는 빠른 템포 배분으로 좌우 공격수를 고르게 활용하고 후위 수비 라인은 안정적인 리시브와 디그로 전술의 완성도를 높인다. 특히 긴 랠리에서도 범실 억제력이 뛰어나며 세트 후반에도 흔들림 없는 집중력으로 흐름을 끝까지 지켜낸다. 그래서 폴란드는 전개 속도와 수비 커버까지 3박자가 고르게 맞춰진 완성형 팀으로 평가된다. 원정팀 네덜란드는 라이트 포지션의 파워풀한 공격을 앞세우지만 리시브 라인이 흔들릴 때 세터 전개가 쉽게 무너진다. 아웃사이드 히터는 순간적인 강타로 득점을 노리지만 범실 관리가 되지 않아 공격 효율이 떨어진다. 미들블로커는 블로킹에서 간헐적으로 위력을 보이지만 속공 가담이 적어 공격 루트 다양성이 부족하다. 리베로와 후위 수비는 커버 범위가 좁아진 랠리에서 흔들리며 후반 체력 저하로 집중력이 급격히 떨어진다. 결국 네덜란드는 초반 강타로 기세를 잡더라도 세트가 길어질수록 응집력이 약화되는 구조적 한계를 드러낸다. 폴란드는 라이트의 파워와 아웃사이드의 꾸준한 득점, 미들블로커의 블로킹, 세터의 빠른 분배가 모두 유기적으로 맞물린다. 네덜란드는 강타를 앞세운 공격 루트가 있더라도
리시브 라인 흔들림과 범실 누적으로 응집력이 쉽게 무너진다. 따라서 이 경기는 전술적 완성도와 수비 집중력에서 앞선 폴란드가 세트를 장악하며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홈팀 슬로베니아는 레프트가 초반 강타로 흐름을 열지만 리시브 흔들림이 발생하면 세터 전개가 단조로워진다. 라이트는 측면에서 강하게 밀어붙이지만 미들블로커와의 연결이 불안정할 경우 효율이 떨어진다. 미들블로커는 속공과 블로킹을 병행하며 변화를 주려 하지만 템포가 흔들리면 블로킹 라인의 응집력이 약해진다. 세터는 볼 배분에서 빠른 템포를 시도하지만 후위 라인의 흔들림이 이어지면 공격 루트가 제한된다. 후위 수비 라인은 긴 랠리에서 커버 범위가 좁아지고 세트 후반으로 갈수록 체력 저하로 집중력이 떨어진다. 결국 슬로베니아는 초반 화력은 강력하지만 세트가 길어질수록 범실과 전술적 응집력 붕괴가 반복된다. 원정팀 독일은 라이트가 파워풀한 스파이크로 득점을 책임지고 레프트는 후위와 사이드 돌파를 동시에 전개의 공격을 다변화한다. 미들 블로커는 속공과 블로킹 타이밍을 정확히 맞추며 중앙 장악을 강화하고 세터는 볼 분배에서 안정감을 보여준다. 후위 라인은 리시브와 디그에서 흔들림 없이 버티며 긴 랠리에서도 흐름을 이어가는 강점을 갖춘다. 특히 세트 후반에서도 블로킹 라인의 집중력이 살아있어 상대의 단조로운 전개를 차단하는 능력이 탁월하다. 독일은 모든 포지션이 고르게 기여하며 공격과 수비가 유기적으로 맞물려 전술 응집력이 무너지지 않는다. 그래서 독일은 세트가 길어질수록 오히려 안정감을 높이며 흐름을 확실히 틀어줄 수 있는 팀이다. 독일은 라이트와 레프트의 화력, 미들 블로커의 블로킹, 세터의 안정적 분배, 후위 라인의 수비 안정까지 전술적 완성도가 높다. 반면 슬로베니아는 리시브 흔들림과 세터 불안정으로 전개가 단조로워지고 세트 후반 집중력이 무너진다. 결국 이 경기는 전술 응집력과 운영 능력에서 앞선 독일이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